네, 일본입니다. 일본 시장 뜨겁죠. 30년 만에 호황이다.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좀 돌아오는가. 일본 ETF 투자에 대해서도 기대가 상당한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투자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도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일본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사실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소외돼 있었던 종목군인 증시였는데 최근에 3만 엔 선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투자 기회로 활용해 보실 것인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얼마나 올랐나요? 일본 증시가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 받기였잖아요. 그렇게 특히나 엄청 뚜렷한 기업들도 사실 없고 이래서 관심 받기였지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은별 앵커님이랑 인도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일본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일본 증시가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였던 90년대 이후에 33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표적인 그 대형주만 모아놓는 증시 지수가 니케이 225잖아요. 이것도 지금 올해 들어서만 한 20%가량 상승을 했고요. 중소형주만 모아놨던 토픽스 지수도 역시나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일본 증시랑 다른 나라랑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좀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5월의 증시 변동률을 좀 살펴보면 니케이 지수랑 토픽스 지수가 지금 5월에만 6%, 5%가량 상승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또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아직 5월에만 한 1.45% 상승했고요. 또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0.2% 하락하고 또 유럽도 역시나 0.83% 상승하면서 일본과는 비교했을 때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케이 지수 중에서 5월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더니요. 일렉트론, 그 반도체 기업이었던 일렉트론이 한 42%가량 상승했고요. 또 2위로는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오리엔탈랜드 3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가총액 상위주로는 혼다라는 종목도 28%가량 상승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나 자동차주 이렇게 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도쿄 일렉트론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또 IT만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도 하는 업체들도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서 전체적으로 좀 호황인 것 같은데 어느 쪽에서 사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에서 굉장히 또 큰 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투자자의 영향이 역시나 일본 증시 상승에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를 매수했던 외국인 금액이 한 10조 원가량 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일본 증시에서만 4월에만 20조가량 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샀다 볼 수 있고 물론 규모가 일본 증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 원 한 달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샀다. 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기사에 네. 그 워런 버핏이 대만 주식 팔고 TSMC 다 팔고 일본에 상사주 샀다. 그리고 일본 증시 좋다. 일본 주식 좋다. 일본 주식 계속해서 비중 확대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워런 버핏 아저씨가 워낙에 좀 큰 손이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워런 버핏이 일본 쪽에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일본 증시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본 주식을 샀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말씀해 주셨던 상사주들, 5대 상사주들을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일본 주식 한 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에는 여기에 있는 5대 상사의 보유 지분을 한 6%까지 증가시켰고요. 또 지난 4월 11일에는 이 지분을 7.4%까지 지속적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TSMC라던가 이제 또 중국의 비아디 같은 그 지분들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TSMC나 중국 쪽의 지분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미중 갈등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가능성이 제기되고 하면서 이제 지분을 조금 팔아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반도체 생산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워런 버핏도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글로벌 역학관계 때문에 또 이 전 세계적인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중국은 일본은 최근 들어서 꽃놀이패입니다. 미중 갈등 사이에서도 반사익 많이 보고 거기에다가 엔저 효과까지 보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국내 투자자분들 일본도 투자 많이 하나요?
일본 증시 상승하면서 이제 서학개미라는 말보다는 요즘엔 또 일학개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일학개미. 얘기들도 많이 네.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주식 보관 금액도 함께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5월에만 한 30억 5,2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021년 11월 이후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일본 주식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던 섹터가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좀 다양한 섹터에서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일본 주식을 많이 산 일학개미들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샀는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지금 닌텐도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식스라고 스포츠 용품 그쵸. 기업, 이 기업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또 이제 제약 기업인 다이이치 샨쿄라는 종목도 사고 있고요. 또 전자기기 기업도 사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워런 버핏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같이 좀 매수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워런 버핏이 샀다고 하는 상사주나 아니면 IT주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으시나 봐요. 소비재 쪽이 좀 많네요. 닌텐도, 아식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그런 소비재 쪽으로 많이 사고 있고 그 밖에도 섹터를 가리지 않고 지금 일학개미들이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일본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겁고 좀 답답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흐름을 나타내다가 올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본 증시가 이렇게 예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인도 얘기했을 때도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을 다른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도였고 또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 쪽으로 많이 자금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중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그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오는 실망감으로 약간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쪽의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도 말했지만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하지만 일본이 좀 상대적으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안전하다 보니까 워런 버핏도 굉장히 안전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 자금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 2년 동안에는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중국 쪽에서 약간 투자를 모색을 했다면 이제 이 자금을 일본 쪽으로 다시 이제 흘러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크게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함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가는 추세지만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동결하고 있지만 미국도 굉장히 많이 기준금리를 올렸고 하지만 일본은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보통 엔화가 달러당 뭐 100엔에서 110엔 정도 수준을 유지했다면 지금은 엔화가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서 작년에도 역대급 엔저다 이런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굉장히 엔화가 많이 저렴해지면서 엔화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지금처럼 리오프닝을 약간 미리 선점해가지고 엔화를 좀 싼 가격에 많이 모아놓자 하면서 일본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이런 엔저 현상 때문에 굉장히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요. 수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또 기업의 순이익도 많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일에 도요타 자동차 이쪽에서 이제 판매 호조 덕분에 매출이 전년 대비 한 18% 늘었다 이런 기사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 기업들 도요타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한 1분기 실적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쪽에 대한 경기 전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 이번에 발표됐던 일본 제조 PMI 역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넘어서면서 일본 경기가 이제는 약간 확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시선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엔저 상황 갑자기 얘기를 좀 해주시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공부하다 보니까 더 생기네요. 물가 괜찮나? 물가가 어떻길래 저렇게 엔저를 유지할 수 있지? 부동산 괜찮나? 우리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일본 일단은 엔저 효과까지 톡톡히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투자를 좀 꺼려하는 외국인들 이유를 보면은 낮은 배당 정책 이런 것도 늘 약점으로 꼽히는데 일본은 좀 어때요? 일본은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약간 힘을 쏟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사 한 3,300여 곳을 대상으로
PBR이 1배를 밑도는 곳에 대해서는 주가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었어요. 지금 일본에는 한 저평가된 기업들이 상장된 주식 중에서 40에서 한 4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금 일본 쪽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다양한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쓰비시 상사나 후지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을 좀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또 미쓰시비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기존보다 크게 올리면서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에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배당도 주죠. 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주 환원책까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게다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로 인해서 쉬고 네. 또 다음 주에도 샌드위치 연휴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행들 정말 많이 가시더라고요. 게다가 일본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내수도 그렇게 되면 일본 내수도 살아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 주변에도 죄다 여행 가는 맞아요. 게 나라가 네. 일본이고요. 지금 은별 앵커님도 일본 쪽으로 여행을 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일본을 방문했던 이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집계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한 28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출 중심이어서 이제 수출이 좀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54% 정도가 되고요. 또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74%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본 쪽에서 이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 관광객이 일본에서 쓰는 비용도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보복 소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일본 경기 활성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사실 일본은 그동안에 굉장히 그 최저시급이라던가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을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일본 정부에서 약간 임금을 인상하는 정책들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도 일본 내수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수가 좀 활성화된 덕분에 지금 일본은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계속 걱정할 때 사실 그동안 계속 디플레이션을 걱정해 왔었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종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신기하단 말이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데 어떻게 그 저물가를 유지를 하고 디플레이션이 일어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일본 쪽에서 임금을 올리면은 또 자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증가하고 이러다 보면은 내수 활성화에 플러스 알파로 여행객까지 가서 지갑을 마구 여니까 수출은 엔저로 잘 되고 또 여행객 들어와서 내수 활성화되고 안팎으로 호재가 만발입니다. 일본 증시 더 오를까요? 지금 일본 증시가 지금 워낙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를 두고도 굉장히 엇갈린 시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버핏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본 쪽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버핏은 일본 증시가 상승한다는데 약간 한 표를 건 것 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일본이 앞서서 제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일본은 지금 33년 만에 찾아온 호황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다시 한번 또다시 불황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 때문에서라도 일본 증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환원 정책을 더욱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지금 워낙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과열 상태다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앞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와서 조정이 될 수 있다. 약간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내수황이 일본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했었지만요. 어쨌든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아도 수출 없이는 지속된 경기 호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이 잘 되려면 주요 수출국인 그 미국이라던가 중국 쪽에서 경기가 살아나야지 또 이제 수출 물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속성을 띠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들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시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모로 일본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을 만큼 상당히 좀 좋은 재료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본 증시 좀 낯설다, 난 투자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께 뭔가 좀 투자 대안이 될 만한 건 없을까요? 네, 금요일에는 이제 ETF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오늘도 이제 일본에 투자할 수 있는 ETF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타이거 일본 니케이 225라는 상품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에이스 일본 니케이 225 그리고 H 해지가 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두 상품 모두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라는 것은 같지만요. 어쨌든 이제 앞서서 이제 제가 늘 ETF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타이거가 붙으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라는 거고 에이스는 한국 투자 신탁 운용인데 이제 두 상품의 차이점은요. 이제 뒤에 가로로 H가 적혀 있다 보니까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H가 붙으면 해지 상품이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상품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한국 투자 신탁 상품이 해지가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엔화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 타이거 상품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분까지 수익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두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을 혹시라도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신다면요. 추후에 엔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환 해지를 하지 않는 타이거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하락하게 된다면 해지가 될 수 있는 에이스 상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에이스 해지가 되는 그 한국 투자 신탁 상품이 1년간의 투자 수익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타이거보다 8% 높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일본이 엔저로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한국 투자 신탁의 수익률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면서 이 두 상품의 투자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투자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ETF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좀 빠지면 들어가 볼까 이런저런 고민이 되실 텐데 또는 환 해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두 개의 선택지를 열어드렸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일본 증시에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